학교에서 인문 논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송수진 선생님을 제가 모셔가지고 인문 논술 아이들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지난주부터 강조하셨어요.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퀴즈가 안 넘어가는데. 자, 지금 혹시 고3 손 들어볼까요? 고3. 인문계 지원하는 고3. 문과 지원하는 고3. 좋아요. 고1, 고2.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인문계열 논술 전형 논제 유형이라고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논술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논술 문제 어떻게 나오냐? 유형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논술 말 그대로 글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글만 나온다는 뜻이고, 언어 논술 도표 그래프 분석. 그러면 도표 그래프는요, 여러분 도표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요? 도표 그래프는 말로 되어 있는 걸 정리해서 숫자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주어진 거를 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이제 뭐 그 인문사회 2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 경상, 그쪽 계열이에요. 경상 계열 쪽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연세대는 모든 과가 인문 계열도 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제 범위는 예전에는 확통해서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수일수의에서 공통 과목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뭐 2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수능 수학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에 좀 탁월하다. 사실은 문과에서 수학 잘하면 굉장히 또 포텐셜이 열리거든요. 그죠? 이과에서 국어 잘하면 엄청 열리는 것처럼 의외로 이과에서는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수능 문제를 이제 주관식으로 푼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대, 이대. 그래서 이대의 인문 1계열, 어문 계열이라든가 이쪽 계열은 영어 지문이 나오고 수준은 한 영어 수능으로 한 2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해서 그 문단만 뭐 혹시 그 글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제시문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휘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모든 공부에 20%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80%는 머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문해력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고 단어를 다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해력의 핵심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단어를 외운다고 문해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80점 이상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요거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논술은 누가 쓰냐? 요게 이제 최저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그 앞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장표에 빨간색 박스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교는 수능을 안 봐도 상관이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수능을 안 봐도 수능이 없어도 물론 수능을 아예 안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또 뭐 조건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수능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들은 어떤 기준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로 이제 논술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쭉 이제 뭐 2개 합 5등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수 외탐 중에서 2개 합 5등급. 그런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다. 탐구는 한 과목만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쓸 학교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해 고대가 최저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논술이 이제 부활했어요. 그런데 경영대학의 4개 합 5등급이면 1, 1, 1, 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111인데 다 아래 깐 1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잖아요. 4%로 1이냐, 1%로 1이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이제 서울대는 못 가고 거기 다 아래에 깔려 있다. 1등급인데도 다 아래에 깔려 있고 2등급도 이제 아래에 깔려 있고 뭐 요렇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이게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만 맞추면 사실 붙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 1112가 나올 정도인데 학생이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글을 해석을 못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저를 포기하지 말라, 수능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수능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학력을 계속 낮춰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저는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다 알고요. 그죠? 자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표는 이제 여기 박스 완전 종합이에요. 박스 있는 건 최저가 없는 거고 회색으로 칠한 건 수학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면 수능 최저 페이지 보시고 수능 최저 나는 안 돼. 그러면 최저 없는 학교로 골라서 이렇게 베리에이션 하면 돼요. 지금 고3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날짜별로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날짜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제 12월 1일이면 논술고사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개강을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건데요. 논술 개강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140일입니다. 이제는 8월 31일 되면 생기부도 마감되죠? 내신은 다 끝났어요. 그죠? 내신 다 끝났고 생기부도 마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는 수능을 가졌어요. 56에 5666 막 이렇게 강남구 전화번호 너무 강남구가 가고 싶은 나머지 강남구 전화번호 566에 5656 막 이런 성적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놀아요. 2학기 내내 놀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140일이면 학교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술은 역전의 기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정이 구성돼 있고요. 9월 1일하고 지금 여기엔 좀 가려졌는데 11월 10일은 쉬어요. 왜냐하면 구모 엄청 중요해서 애들이 이거 집중을 못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구모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구모 전에 한 주 쉬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주에 한 주 쉬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각각 원서 쓴 학교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4회 정도 수업이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내가 쓴 지원한 학교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그것만 준비하면 안 돼요? 그 기출만 좀 풀어보면 안 돼요? 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빵 프로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원서 쓴 학교들, 이 그동안에 다뤘던 주제들이 결국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거예요. 이 사회에. 이 사회에 그래도 이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인서울 수도권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줄었어요. 전체 모집 인원이. 3,000명 정도 줄을 때 논술은요, 50명이 늘었습니다. 50명에게? 그렇죠? 내년에 2026학년도에 다시 4,000명 정도 복원이 돼요. 증원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교과에서 1,000명, 학종에서 2,000명, 논술에서 1,000명이 늘어요. 올해 한 명도 안 줄었는데, 늘었는데, 오히려 내년에 그게 회복될 때 온수에서 1,000명이 늘어요. 그런데 교과랑 학종은요. 늘어날 때 전국 단위인 거예요. 1,000명 늘고 2,000명 늘고 논술 1,000명은요. 다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도권은요. 그 여러분들이 숱하게 보시는 그 표 있을 거예요. 논술 전형 3.3%, 그놈의 3.3%, 무슨 소득공제도 아니고 3.3% 맨날 이러는데 그 3.3%라는 그 숫자에 속지 마시고 사실상 인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교과만큼인 학교도 많아요. 학교가 높을수록. 그리고
내신 성적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점 만점일 때 논술 점수 1000점 만점으로 등수를 매긴다고 할 때 1000점 만점에서 1등 내신 1등급인 학생과 내신 4등급인 학생이 많이 차이나 2점 차이나요. 1000점 중에.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눈 가리고 아웅으로 내신이 뭐 40%, 뭐 30% 이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논술 백인 학교도 엄청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논술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0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스케줄 맞추신 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그 수업 시간은 지금 논술 수능 집중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서 2시에 끝납니다. 2시에 끝나고 4시부터 논술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거기에 합류하면 되고, 그 수능 교사 집단에서 연구했어요. 실제로 20% 정도의 그 스케줄대로 공부하고 그 스케줄대로 푸는 학생들, 훈련한 학생들이 20%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더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전에 수능 보고 오후에 논술 수업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80대 1 막 이러죠. 경쟁률 그렇게 높지만요. 사실요. 논술은 결국 상향 지원이에요. 전부 다 상향 지원이에요. 내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그걸 뭐하러 논술을 씁니까? 그거 그냥 가면 되는데.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내신과 수능은 나와 있는 성적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측치 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랑 내 성적이랑 이렇게 맞춰서. 논술은요, 100% 상향 지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0대 1이 됐든 100대 1이 됐든 마주하는 애들이 다 내 수준이에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은 애들은요, 뭐 성적이 좋은 애들은요, 그 학교에 안 썼어요. 어떤 학교를 골라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골라도 어차피 거기 오는 애들은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학교보다 낮은 수준. 그죠? 그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요, 글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애들 그렇죠. 뭐 한 줄 쓰라 그러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저승사자 같대요. 한 줄을 못 써요.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 다 비슷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아왔어요. 지난 10몇 년간. 그죠? 그 아이들 다 똑같습니다. 강남 애들은 3살 때부터 논술 막 철학을 쓴다는데요. 미안합니다만 그 애들은 그 학교 안 썼을걸요? 내가 쓰려는 그 학교 안 썼을걸요? 지금 시작하면 경쟁자, 내 수준의 경쟁자들 중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논술 어렵다던데. 아이, 사실 쉬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울 것 같으면은 논술이란 제도, 뭐, 이런 전형이 없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 이상은 좀 돼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요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도전할 생각을 해야지 어렵다던데 하고 그럼 내가 낮은 학교, 쉬운 학교 갈 거면 이걸 뭐 하랍니까? 자, 논술은요, 물론 글을 좀 잘 쓴다, 써봤다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논술은요, 창작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술의 답안은요, 제시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제시문 안에 있는 답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을 끄집어내다가 어떤 문장으로 배열하고 그것을 잘 내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쓰느냐. 이건 사실상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1학년 때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2학년 때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봄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일찍부터 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140일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매일의 숙제를 내줘요. 매일 할 숙제를 내줘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3시간 수업하는데 대신에 매일매일 해야 할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럼 그 매일 하는 숙제를 하겠다. 하루에 몇 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만 매일 한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살이 빼고 싶어서, 늘 빼고 싶지만요. 좀 빼고 싶어서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안 해요.
뭐 몸에 근육이 붙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에 힘들여 한 것조차도 오히려 그냥 무의미한 비효율적인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 매일매일의 숙제만 한다면 566에 5656도 붙었어요. 수능 못 보던 학생들도 당국대, 가톨릭대 다 붙어왔습니다. 선생님 최초합했어요. 엉엉 울어요. 전화해서.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메일의 숙제가 뭐냐면요. 필사예요.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글을 베껴 쓰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실력을 올려주는 게 없습니다. 제 첫 직장이 EBS 홍보팀이었는데 저는 이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EBS 홍보팀에 들어갔는데 기사를 쓰라는데 저는 기사 쓰기 수업도 심지어 뭐 이렇게 잡지 내는 수업도 있었고 전공에 뭐 A뿔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막상 가서 기사를 쓰려니까 기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막 쏟아지는 프로그램 자료가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제 포스코 홍보팀에 있는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상의를 했더니 매일 하나씩 베껴 써봐. 정말로 딱 3개월 했는데 자료를 쭉 보면 두두두두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형식을 갖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은요 훈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어요. 다만 그 친구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필사 숙제를 정말로 하루도 안 빼고 했어요. 제가 시키는 걸 모두 다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준이. 그 친구 방국대랑 아주대 2개 다 붙었어요. 최초학급. 예.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필사는 되는구나. 좋은 글 베껴 쓰긴 되는구나. 그럼 무슨 글을 베껴 쓰나요? 예시답안을 베껴 쓰는데 예시답안은 보통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예시답안을 게시해줘요. 그럼 그걸 그냥 베껴 쓰나요? 아니요. 그 글은요. 갖출 걸 그냥 갖춘 글이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잘 쓴 글이 아니에요. 고도화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답안은요. 제가 다시 다 써줍니다. 모든 답안을 제가 다시 다 수준 높게 만들어서 그걸로 필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학생들은 숙제를 안 어기고 한 학생들 중에 실패한 학생은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 놀지 마세요. 할 거 없다고. 8월 말 끝나고 나면 9월 1일 놀면서 그냥 2학기를 보내느니 그렇게 보내지 말고 수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20분 그리고 주말에 딱 3시간 논술 도전하면 내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자, 게다가 제 학생들 중에 그 필사를 꾸준히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고 그래서 떨어진 학생도 물론 있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거, 성실한 거. 우리 아이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 떨어진 학생들조차도 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이 논술이었어요. 왜요? 대학에 가면요. 장학금 받는 애들 다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왜? 퇴학 시험은 다 쓰는 거니까요. 문과 특히나 다 쓰는 거죠. 문과에서 사지선다가 어디 있어요? 대학 시험에 다 쓰는 건데, 그죠? 회사 들어가면 또 맨날 이런 망신 당해요. 유선상으로 진행한다니까 유선상이 어딘가. 그죠? 요즘에 우천시가 그렇게 또 우천시 행사 취소됩니다. 또 우천시가 어느 도시인가요? 이런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가깝게는요. 이렇게 이 평여고 4등급이었던 학생이에요. 평여고에서 4등급 수능이 자기가 평여고 갔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수행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최저 없는데 반드시 하나라도 써놔라 했는데 붙은 거예요. 최저 없는데 인하대, 최저 없는데 가톨릭대 둘 다 붙었어요. 심리학과.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 잘랐네요. 정시로 어디 지방으로 갈 뻔했어요. 이렇게. 결국은 140일이에요. 정말 금방 갑니다. 지금 3학년 되고 시간 간 거 생각해 보세요. 140일만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